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오늘 오전장 2,0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다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1,993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엔저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식을 내놨지만 일단 장 초반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쪽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결국 코스피는 2,000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오늘까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나흘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0.1% 정도 오르면서 5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BOJ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00선 회복해 장 출발했는데요. 이후 엔화 약세 기조가 주춤한 사이 국내 수출주들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세 이어가는가 싶었지만 오후에 가까워지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지수는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1990선 초반까지 밀려난 코스피, 현재는 0.14%의 내림세 보이면서 19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17억 원, 외국인이 422억 원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기관 쪽에서 696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지수의 낙폭이 깊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13%의 오름세 보이면서 517포인트에서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 쪽에서 5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1원 3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전일 BOJ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오늘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2원 70전에 상승폭 보이면서 1,06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7%의 오름세 보이며 148만 7천 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기조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2%대의 강세 보이며 21만 9,500원에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54,8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10만 7천 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주 셀트리온은 오늘 0.58%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6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이 약 보합권, 오늘 서울반도체가 4%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28,1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약 보합권, SK 브로드밴드는 강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0.88%의 내림세 보이며 3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동서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18,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GS홈쇼핑이 3%대의 하락 흐름, 포스코 ICT가 2%대의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IT주 주가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0.41%의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6,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LG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가 3%대의 강세 보이며 97,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주당 1,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엔화 약세 진정에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주 주가가 이틀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의 강세 보이며 21만 9,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54,900원에 SL이 2%에 가까운 강세 흐름,
청와하이텍이 4%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11,7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규제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게임주 주가가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컴투스가 6%대의 급등세 보이며 44,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재 게임빌이 2%대의 상승 흐름, NC소프트 역시 3.78%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5,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LED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LED 칩 업체인 크리의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우리 LED 주가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호전기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32,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루미마이크론이 9%대의 급등세, 한솔테크닉스가 5%대의 강세 보이면서 16,6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의 성명 발표로 오늘 방산주 주가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니드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스페코가 5%대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빅텍이 9%에 가까운 급등세, 퍼스텍이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2,035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차량용 공조기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3,9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잘만테크가 올해 SSD 시장이 100억 원 달러 규모로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현재 잘만테크는 15% 상한가 도달하면서 주당 330원 올라 2,53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는 오전장에 비해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현재 IT, 자동차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 또 현대차,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주들의 상당히 흐름이 눈에 좀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현재 외국인들이 한 4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좀 운수 장비 쪽에 그러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연기금 쪽에서 사실은 현대차나 이쪽의 매수 쪽에 대해서는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좀 사는 모습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대부분의 이러한 운수 장비 쪽의 매수에 좀 집중을 한 상태고, 나머지 섹터는 큰 매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금융은 계속 지속적인 그러한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 쪽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전기전자 쪽은 또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죠. 하이닉스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좀 상승의 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기관 한 700억 정도, 700억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투신 쪽에서 연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매수 주체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금에서 지금 또 집중하는 쪽은 운수 장비 쪽, 역시나 자동차 쪽을 좀 사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고요. 전기전자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기 같은 낙폭이 좀 과대한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약간 기관의 매수는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탄력은 조금은 둔화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며칠 이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자동차 쪽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전기전자 쪽의 흐름을 좀 보면 오늘 LG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해서 이러한 부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LED 쪽의 종목들, 루멘스, 서울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낙폭이 과대한 이런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들, 이런 쪽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러한 부품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아트론이라든가 아바코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자동차 업종이 특징적인 모습이죠. 외국인의 매수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전일에 BOJ에서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오히려 자동차주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부터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러한 박스권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무제한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2014년도에 한다고 이제 일본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엔화 약세 부분이 약간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속도의 그러한 조절이라고 판단이 들고, 원화 강세 부분도 약간의 지금 현재 환율이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동차주의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전에 뭐 이러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의 그러한 흐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부분은 22만 5천 원 이 정도 근처, 23만 원이 근접할수록 역시 이제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도 구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에 또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20만 원 근접하는 구간에서의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섹터의 흐름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또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올해 뭐 가장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뭐 크게 상승을 했죠.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해외 부분에서 작년에 우리가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실적이 계속 더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도 오늘 강한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게임에 대한 규제 부분 일전에 나왔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분히 좀 심리적인 투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도 2013년도 올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 펀더멘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뭐 문재인 관련 주들의 좀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방산주들의 흐름, 이러한 정도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수는 지금 여전히 뭐 갇혀있는 구간이죠. 제가 제시해드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 40%를 계속 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가 추후에 뭐 2020포인트를 넘어서 간다든가 이럴 때 더 가담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있는 1975가 이탈되고 내려가서 195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좀 답보 상태, 지수는 좀 답답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민감주들의 흐름, 이러한 매매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종목별로의 그런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2013년 올해 계속 이러한 그 각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더 관심이 가고,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중소형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얘기는 또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매수주 쪽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그리고 큰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중국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러한 시장의 흐름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근거는 현재 지금 대미 수출 비중보다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더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고, 중국 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2013년도에 큰 틀은 중국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적인 부분은 중소형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큰 틀 안에서 중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가장 좀 중요한 섹터고요. 현구 안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섹터는 금융 섹터라든가, 어제 제가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좀 판단을 해드리면서 IT나 자동차 쪽에서 일부 현금이 유출이 되는, 물론 이제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좀 파악을 좀 해드렸죠. 오히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섹터는 금융이라든가 자금이 서서히 이런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각에서는 조선, 철강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쪽 물론 박스에 그 플레이가 가능하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보다는 지금 낙폭이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또 하락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24,000원대까지도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현 구간에서 LG전자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IT 부품주 중에서는 현재 지금 뭐 자화전자, 옵트론텍 이러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러한 섹터라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서 뭐 말씀드린 섹터 외에도 계속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라든가 이런 쪽도 올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긴 시각의 배경은 시장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중소형주의 올해 상당히 활발한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주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같이 상승할 때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네.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박스의 한 중간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엔화에 대한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은 유입은 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실적을 발표하게 됐을 때 이제 반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실적을 만약에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그 부분을 빌미로 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다시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대차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이러한 발표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실적 발표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추후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접근해도 충분히 뭐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 박스의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추천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바로 네. 문재인 테마주인 우리들 예. 생명과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가액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어찌 보면 그 이하도 아닌 어찌 보면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선 직전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때 3,300원까지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던 것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1월달 들어서 600원대까지 밀리면서 5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제 오늘 급등으로 현재 1,000원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 반짝 반등 이후에 주가가 추가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본전 심리에 고가권에서 매입하셨던 분들이 팔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매도세에 들어서면서 너도 나도 이제 매도가 몰리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입하시는 걸 좀 자제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어제 오늘 급등색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끊을 필요는 없이 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홀딩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로는 1,600원 선, 즉 그동안의 낙폭을 38.2% 반등권 그 정도 선을 보고 있고요. 그 이전이라도 상한가 풀릴 경우 바로 매각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절가로는 1,090원, 즉 오늘 고가권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한가가 풀릴 경우에 바로 매각 처리하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생명과학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뚜렷한 이유가 없는 급등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말씀이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손절가를 더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오디텍입니다. 네. LED 핵심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 칩 제조회사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적인 독점 업체입니다. 오늘도 이제 LED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LED 칩 업체인 크릴 실적 호조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4.7% 상승한 것이 금일 업종 전반에 있어서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ED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수율 악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작년 한 해 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이요. 얼마 전에 성황리에 폐막한 CES에서 플렉서블 OLED 기술을 접목한 TV와 스마트폰이 기술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LED 조명 부분, 이 부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LED 전체 시장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선인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는 50%를 넘어서면 큰 폭으로 성장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백일 등은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만큼 현재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확대 가능하다는 것, 이런 성장성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디텍의 경우에도 지금 필립스와 함께 지금 해외 조명업체와 납품 계약 이 부분 한번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른 외형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는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20선 지금 타기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긍정적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업종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뒷받침되는 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가로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입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현재 주봉상 지금 윌리엄 오닐이 말한 커브 선자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환 가격이 15,000원 돌파 시 추가적으로 역사적 고가권이 20,000원 선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현재 20선과 60선이 동반 교체여서 위치하고 있는 12,5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오늘 오디텍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존주택 판매 실적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연율 기준 494만 채로 전월 대비 1% 줄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510만 채를 밑도는 수치지만 2011년과 비교해서는 12.8%나 증가한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이용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에 팔린 스마트폰의 51.2%가 애플의 아이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안드로이드 폰이 영국과 중국, 스페인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듀퐁과 구글, IBM이 예상치를 소폭 웃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듀퐁은 지난해 4분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주당 11센트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으며 구글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0 65센트로 시장 예상치 $10 47센트를 웃돌았습니다. IBM도 4분기 매출 $293억, 주당 순이익 $5 39센트를 기록해 예상치 $5 25센트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이 유럽연합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들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가 사상 처음으로 EU 차원에서 승인된 것이라며 EU GDP의 3분의 1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어제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장 초반 2,000선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글로벌 랠리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 박스권 탈출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정리해 주신 대로 오늘 원화 강세 또 외국인의 매물 압력이 다소 진정될 조짐에 증시가 시작과 동시에 소폭 반등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그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 좀 엇갈린 매매 패턴 나타나서요. 지수의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상승 종목수랑 또 하락 종목수가 그 수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면서 업종과 종목별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좋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 수급 모멘텀이 개선될 조짐 보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시장 상승이라든지 박스권 탈출 기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꼬인 수급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외국인 수급 중 난제로 꼽히는 뱅가드 관련 이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 피츠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인덱스 교체 전에 그 어떤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피츠 트랜지션 인덱스 거기서 지금 한국 가중치 4%씩 일주일에 금액으로 치자면 3,600억 원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된 부분까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중이 3.68%에서 3.53%로 지금 0.15%포인트 감소했고요. 현대차 역시 0.74%에서 0.73%로 0.01%포인트 그 인덱스 내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지금 한국물에 대한 그 일주일에 4%의 비중 감소, 이런 예고됐던 리밸런싱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지금 100% 가중치가 4%씩 줄어서 0%가 되는 한 7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물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염두에 두실 부분은 기존의 그 뱅가드 물량 출회와 더불어서 사실 중소형주 위주의 좀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블랙록 같은 ETF들이 지금 중소형주를 좀 편입하고 있어서요. 그 흡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좀 충격 정도가 완화되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 좀 충격 감안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이미 이러한 내용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저가 주춤할 것이다라는 신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출주와 내수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자동차주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양적 완화가 일본 경기 회복을 동반했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좀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 상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무역 수자 적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일본의 이번 그 양적 완화는 무기한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엔화는 좀 추세적인 그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화 약세는 그 자동차나 IT 그쪽 부분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국내 수출 기업 이쪽에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또 이런 매크로적 상황 플러스 지금 글로벌 저성장 국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이쪽에 하이 멀티플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당분간 국내 지수 변동성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와 내수주 이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좀 무게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내수주가 적절하겠다라는 판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뉴스로 휴장한 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그 지수의 방향성이 사실 아시아에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죠. 어저께 미국이 기존 주택 판매가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미국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증액에 대해서 약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은 그 정고점을 돌파하고 끝났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약간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BOJ에 의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그 엔화 약세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양적 완화를 원했던 어떤 시장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아마도 일본 정부에서는 엔화의 약세를 90엔대 전후로 본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어떤 산업계에서는 엔화에 대해서 대책을 90엔대에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엔화 약세로부터는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좀 의외의 하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은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 360억 정도 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개인이 한 600억 매수, 어저께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이 오늘은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 중에서는 기금은 한 210억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500억 정도 시장에 팀을 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 모습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화학업종이라고 음식료품 쪽에 많이 사고 있고 운송장비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통과 건설업 쪽에는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운송장비 유통업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810억 매도하고 있는데 운송장비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에는 47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운송장비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자동차주 쪽에 몰린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추가적인 엔화 약세보다 이제 엔화가 더 이상 약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요. 자동차주들이 1%에서 2%대 상승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에스크노베이션이 2.7%, 그 다음에 LG화학이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 압박하고 있는 악재들이 서서히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뱅가드 정도인데 뱅가드도 역시 삼성전자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수급이 충분하다. 그렇다 그러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저점에서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오늘 장중에 2,000포인트를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종가상으로 2,000포인트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주가를 끌어올린 기관들이 지금 매도하는 물량을 다시 회수하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 상승하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갇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에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안에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자리 하단 같은 경우에는 1970포인트죠.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2020포인트까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박스권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 실적의 우려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운수장비 업종 자체가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거기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다시 시장 자체를 좀 더 올리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기계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서의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시장을 일으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2월 말에서 3월 초는 돼야지 다시 한 번 더 경기 민감주의 활약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분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욱더 약세의 과정이 이룩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현재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 자체와 대기업과 맞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을 못 발표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0대 기업, 그런 10대 그룹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은 LG하고 롯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약간은 연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1분기에 기대감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활약이 좀 돋보이는데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계속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M과 구글의 실적 호조가 있었죠. 그만큼 IT 부품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을 둘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유프렉스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FPCB 관련주입니다. 갤럭시 S4에 납품을 하게 되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4분기에 실적적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 애플 말고도 중국 모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유프렉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지금은 실적으로 잡힐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동참하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GTT 아니면 후아웨이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런 군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인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저도 염려는 되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기업의 실적이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좋다면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요즘 들어서 시세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쉽사리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20% 정도는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되 대신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400원 정도를 좀 손절가로 잡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의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은 총 5종목이었는데요. 인포피아 무학, 한국콜마, KG 이니시스, 덕선까지입니다. 현금 비중은 20%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학이 현재 13% 정도 수익입니다. 상승폭은 조금은 줄은 상황인데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폴마는 7%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도 요즘 반등하면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덕성은 오늘 한 4% 정도 오르던데요. 현재 수익률 4.4%, 인포피아 아쉽지만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무학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예, 무학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예. 그런 출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시면서 롱텀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제가 처음에 보유를 한 2달 동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빠진 종목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피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매수했던 권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절선 라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리며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같이 지키셔야 된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수가보다는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니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 위주로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좀 더 올려지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21선이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면서 비중 축소라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탁월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콜마는요?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3만원대 단기 고점을 32,000원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률 10%를 위해서 종목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20%, 30% 그러면 그만큼 중박이라든지 대박을 노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텀 자체를 좀 더 길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중국의 내수 확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예. 한국콜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1선 자체를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요, 29,000원 선인데 29,0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KG니시스가 이제 매수 가격까지 조금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덕성도 오늘 한 4% 정도,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 두 종목도 마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 매수가보다 좀 더 올라왔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세력은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그리고 엔터 관련주를 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어닝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전자결제주도 한몫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관망의 차원에서 그냥 대응을 하시다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만약에 하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때는 12,5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덕성 같은 종목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왜 이렇게 조정 자체가 조금 길어지냐고 보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중소형 세력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조금 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더라도 박스권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갭 자체를 안 메꾸고 있기 때문에 갭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유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종목들을 AS 해드렸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연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은요. 무학, 한국콜마, KG이니시스, 그리고 덕성, 오늘의 관심 종목 뉴프렉스까지입니다. 전략을 정리해보면요. 무학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콜마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 KG이니시스도 15,000원까지 그대로 보유. 덕성 마찬가지로 5,000원 목표 가격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뉴프렉스였는데요. 목표 가격 6,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91포인트까지 낙폭을 조금 더 늘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0.1% 정도 소폭 내리면서 515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렇게 1월 효과가 참 아쉬운 올해 증시입니다. 그래서 2013년 증시 대전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께서 성능역 1번 출구 동부금융센터에서 오후 2시에 이와 관련해서 모두 올해 증시 전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